네, 반갑습니다. 울산 북구 출신 무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국민 발언운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은 은혜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영세 상황인들이 다 망할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전국 유통상인연합회와 최저임금 연대가 함께 진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높은 임대료와 높은 카드 수수료,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갑질, 그리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로 인한 원인이 훨씬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은 질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영업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가당 경쟁을 부추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구매력을 떨어지게 되고 노동자들이나 영세 상인들이나 다 이렇게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길은 빠른 시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도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저임금 연대와 전국 유통상인연합회가 아름다운 동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기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단위들이 같이 오시는데요. 좀 진행을 최저임금 1만 원 반드시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우리 임태현 회장님 발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인 제도 개선된다는 입장으로 한국비정규직센터의 이남신 소장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좀 이따 기자회견문은 전국 문구점사들이 연합회의 박경훈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민중협구 이경자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좀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임태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중소상공인들은 현실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에 700만 자영업자가 있지만 3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100만 원 미만의 이 소득을 가지고서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빚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조라는 가계부채의 절반인 650조가 우리 중소자영업자의 빚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중소자영업자의 현실과 위기의 본질은 임금 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재벌, 유통 대기업들의 시장 파괴, 무분별한 시장 침탈, 그리고 갑을 관계에 있어가지고 대기업이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 다음에 하청업체들에 대한 끊임없는 수탈 구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노동자들의 1만 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 전경련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이 되면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전부 몰락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우리 시장을 파괴하고 중소자영업자들을 비참한 현실로 몰아넣고선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듯이 갑자기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핑계로 대면서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 이것은 절대 저희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은 부자들이 아니라 도시 서민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중소자영업자 시장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우리도 같이 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저희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이분들의 1만 원 이상을 찬성하고 있는데, 중소자영업자들의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이 관철되기 위해서
진행돼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좀 정확히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그 6,480원의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됐을 때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이 차액 부분에 대해 그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지원의 형태를 다른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고용에 관련된 그런 지원금들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기업들에는 다 있는데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만 이런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차액에 대한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의 어떤 형태들을 정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접 지원의 형태로는 뭐 세제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보험, 4대 보험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또 서포트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라든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 방안만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그 구간을 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는 카드 수수료 그 인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구간을 정해서 카드 수수료를 할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카드 수수료를 1% 상한제로 정해서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가 이미 2015년에 0.5% 이하로 전부 됐고요. 호주 같은 경우도 0.8% 이하로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것을 굳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2.5%까지 하는 고율의 카드 수수료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이거를 1%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정해서 1% 미만으로 카드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그 임대차 보호법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도 환산보증금 제도를 넣어가지고 서울에서 장사를 하는 대부분 상인들이 임대차 보호에 그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환산보증금 제도를 빨리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우리 중소상인이 죽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힘든 게 뭐냐면은 전국의 그 재벌들 신세계, 롯데, GS, 뭐 현대 같은 것들이 그 복합 쇼핑몰을 마구잡이로 그 전국에 뿌리면서 대형 그 마트보다도 그 피해가 10배, 20배 이상의 그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중소상공인들의 시장이 괴멸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막겠다 하셨는데요. 법안을 만들기 전에라도 그 재벌들, 유통 재벌들과 우리 중소상인들 대표들과 함께 만나서 이것을 일단 상생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벌써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중소상공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지만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서로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1만 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려야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가야 이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또한 노동자들의 1만 원 인상이 사회적으로 그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가 이걸 같이 노동자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 자영업자들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과 함께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노동자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조하고 공생하는 그런 연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비정규농센터 소장 이남신입니다. 앞서서 우리 임태현 회장님께서 워낙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소상공인, 특히 우리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고충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더 낮은 소득에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처지에 계시면서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적극 공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 1만 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 부담이 문제가 되어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임태현 회장님도 구구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사회 슈퍼갑인 머리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독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중소상공인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원화청 불공정 거래나 골목상권 침해 문제만 해소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저는 해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착취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율에 정말 높은 그런 임대료, 그리고 카드 수수료, 그리고 가맹 본점에 내는 수수료,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 비용을 포함한 이런 갑질, 이런 것들까지를 방지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1만 원 관련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지불을 못하는 이런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망원동에서 비욘디 숲속 약국을 경영하고 계시는 장용옥 약사님이 9월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조기 시행하는 그런 사업주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비정규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영업자들에게도 저는 혜택이 돌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벌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는 그 막대한 수익을 분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우리 자영업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년,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은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을 앞두고 있는 OECD 선진국 그룹의 대한민국에서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의 위원들이 전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정상화되는 첫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부터 최저임금 1만 원 관련한 여러 가지 뜨거운 논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자님들께서도 관심 가주시면 고맙겠고요. 무엇보다도 1만 원 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마땅히 함께 해결돼야 한다는 것.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첫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임태현 유통상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 문제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대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회견 같이 문구점 팔리기 연합회 회장님하고 낭독하게 된 청문유 정책팀장 김영민입니다.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1만 원 소상공인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를 약속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점이 목전에 다가왔다. 수년째 좌절되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염원이 올해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마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정견련과 보수 언론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연대와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이유도 바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는 이런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배치되지 않는 것임을 아님을 분명히 알려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 유통업체 및 대기업 온라인 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 감소 등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안정시키며 대기업의 침투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상인의 일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본사들의 각종 갑질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수탈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 이어서 읽겠습니다. 저는 전국공정살리연합 회장 강지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벌 대기업의 시장 독점 및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 생존권 보호와 함께 중소상인 자영업자 역시 최저임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소득 확대 대책과 고용 유지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의 행정적 재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만든 다음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생의 지름길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리어 나 죽고 너 죽는 치팅 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만큼 밖에 벌지 못하는 이른반 사장인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일자리에 생계를 기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과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 개선 쟁취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함께할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왜 살아가겠습니까? 다 같이 행복하려고 사는데 어떤 한 특정 집단만 행복해서 이 사회가 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행복해야지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지름길이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을 시키고 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두 연대단체가 함께한 만큼 기자분들께서도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